오늘의 인문학 산책 주띵커와 함께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당신이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증거가 여기에 있다. 뭘 해도 성장하지 못하고 배우는 것들이 내면에 쌓이지 않는 사람들의 커다란 특징 중 하나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생각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다. 굳이 하지 않아도 사는데 별 지장이 없어서 대부분 그냥 살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살면서 스스로 생각하며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착각하는 삶이 가장 무섭다. 자신의 상황을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생각하는 사람의 가장 커다란 공통점 중 하나는 바로 그들이 글을 쓰며 산다는 것이다.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이 공들여 생각한 것을 글로 쓰는 하루를 보낸다. 만약 당신이 매일 조금이라도 글을 쓰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생각하지 않는 삶을 산다고 생각하면 맞다. 고민이나 망상은 글이 될 수 없지만 생각은 반드시 글이 되어 자신의 가치를 빛낸다. 그럴 정도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사람들은 꼭 자신의 생각을 글로 남긴다. 생각하지 않으면 1. 자신이 왜 이렇게 사는지도 모른다. 2. 왜 실패하고 왜 실수하는지 모른다. 3. 존재의 이유조차 몰라서 방황한다. 4. 목표가 있지만 자신의 것이 아니다. 5. 타인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산다. 6. 쉬지도 못하고 계속 뛰어야 한다. 7. 아무리 배워도 자기 것이 되지 않는다. 8. 부정적인 반응만 하며 산다. 9. 불행과 불가능한 것들이 늘어난다. 10. 행운마저 외면한 인생을 살게 된다. 지금 당신의 삶이 위에 제시한 것 중 3개 이상 해당된다면 당신의 생각은 생각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며 가장 중요한 글을 쓰지 않고 살 가능성도 매우 높다. 글쓰기는 재능이 아니다. 당신이 쓸 가치가 있는 생각을 한다면 손가락은 저절로 글을 써낼 것이다. 카카오 스토리 김종원 작가님의 생각 공부. 40 이후의 언어가 인생 수준을 결정한다. 30까지는 도전과 실패를 반복해도 괜찮다. 그 경험으로 다시 나갈 힘을 얻기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40이 주는 느낌은 조금 다르다.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고 성장과 성취를 동시에 이루어내야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된다. 조금의 실패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같은 시간을 같은 일을 하며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왜 누구는 40 이후에 성장하고 다른 누군가는 되는 일 없이 사는 걸까? 사실 나는 매일 24시간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와 그 사람이 사는 과거 그리고 현재를 관찰하며 미래를 내다본다. 어떤 때는 기쁘기도 참혹할 때도 있다. 언어가 그 사람의 길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의 얼굴과 내일이 동시에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중대함을 깨닫자 나는 이 내용을 책으로 써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40 이후 그 사람의 관계, 부, 운, 성취를 가르는 언어 습관에 대해 쓸 생각이다. 그 전에 짧게 40 이후
성장하며 모든 일이 잘 풀리는 사람들의 언어 습관을 요점만 나열하면 이렇다. 1.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다. 보통의 사람이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이유는 잘 알기 때문이 아니라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다. 아는 사람은 말이 없다. 행동과 일상이 이미 그것을 강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2. 반박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다. 다양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배울 수 있다. 그런 자세로 살면 성장하지 못할 수가 없다. 3. 이기려고 하지 않는다. 좋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타인을 이기는 그 자체에 별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들에게 일상은 경쟁이 아니라 상생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 길을 가기 때문에 경쟁하지 않는다. 4.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모두 불가능성에 가능성을 부여하는 사람들이다. 세상에 의미가 없는 물체는 없다. 생명이 깃든 존재도 없는 존재도 마찬가지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끝없이 사물과 사물을 연결할 방법을 찾으면 결국 찾아낼 수 있다. 5. 상대를 낮추려고 하지 않는다. 상대의 고개를 숙이게 만들며 동시에 그들이 가진 장점의 얼굴을 볼 순 없다. 그들은 최대한 존재의 가치를 부여하고 하나라도 얻고 발견하기 위해 분투한다. 상대를 높인 만큼 자신도 높아지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다. 6. 쉽게 생각을 말하지 않는다. 한번 생각하고 말한 것은 자신의 생각이 아닐 확률이 높다. 10번, 100번 생각하고 말해야 비로소 거기에 생각을 담을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멈추지 않고 생각하며 자기 생각을 다듬고 정리하는 데 모든 노력을 투자한다. 7. 절대 자책하지 않는다. 그들의 특징 중 하나는 나쁜 상황은 빠르게 잊는다는 것이다. 바꿀 수 없다면 잊는 게 최선이다. 책임을 지는 태도는 필요하지만 고통과 슬픔까지도 모두 자기 몫으로 돌리는 건 미련한 일이다. 그건 착한 게 아니라 오히려 타인의 이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련한 현실을 증명하는 행동일 뿐이다. 8. 뒤에서 구시렁거리지 않는다. 그들은 돌아서서 후회하거나 돌아서서 그 사람이 들리게 불평을 늘어놓지 않는다. 그건 불안한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일이며 결국 자신의 부족함을 세상에 외치는 일이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쉽게 움직이지 않는 일상이 마음의 평온을 준다. 9. 말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말로는 차분하게 너의 말을 듣고 있다고 말하지만 눈빛이 나 지금 너무 말하고 싶어 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다. 말하려고 하면 적이, 들으려고 하면 친구가 늘어난다. 말을 반복하면 같은 말을 하게 되고 다음에는 과장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하지 않아야 할 말을 하게 된다. 재물과 명예를 준다고 해도 입을 열지 말라. 40 즈음에는 언어 사용에 더 조심해야 한다. 나머지 삶을 이끌며 당신의 인생을 결정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이다. 40 전에는 당신의 언어가 조금 늦게 현실이 되지만 40 즈음에는 언어가 금방 현실이 되어 아픈 사람을 더 아프게, 힘든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든다. 꼭 잊지 말자. 당신의 언어가 당신의 현재 수준이다. 2024년 김종원 작가. 출간하는 책마다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다. 예스24에서 내 책을 보다가 문득 어떤 책의 검색창 광고 카피를 읽게 되었다. 출간하는 책마다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다. 와, 내가 늘 가슴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라. 과연 저 광고 카피의 주인공은 누굴까 궁금해서 클릭까지 해보게 되었다. 역시 멋진 책을 쓰는 작가가 주인공이었다. 나도 언젠가는 저런 카피가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근사한 글을 쓰는 작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강하게 해보았다. 계속해서 영혼을 다해 쓰다 보면 그런 나를 만날 수 있겠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가보자. 강해져라. 그 누구도 망가뜨릴 수 없도록. 독해져라. 그 누구도 널 상처 줄 수 없도록. 냉정해져라. 그 누구도 널 상처 줄 수 없도록. 곧 닥쳐올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을 응시하며 맞서는 법을 배워야 한다. 덜 아프게 맞을 궁리만 하는 게 아니라 요지부동의 마음가짐을 익혀야 한다. 마음이 태산처럼 굳건한 사람은 어떤 장애물에 닥쳐도 무너지지 않는다. 결국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건 바로 자기 확신의 크기다. 인생을 잘 살아가고 싶으면 이처럼 강건한 마음가짐으로 시시때때로 스스로를 다지는 태도가 필요하다. 준비된 자는 결국에 살아남지 속절없이 패배하지 않는다. 압도적인 성취를 원하고 있다면 지금 당신의 마음가짐에 주목해보자. 거기에 성공의 비결이 담겨 있을 것이다. 책,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중에서 카카오 스토리 김종원 작가님의 기적의 필사법. 오늘 발견한 세계 최고로 빛나는 보석. 인스타그램에서 나를 태그한 게시물을 우연히 보고 그래, 나도 할 말을 잃었다.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의 탄생을 보았기 때문이다. 엄마, 이 작가님이 왜 50만 독자에게 사랑받는지 알겠어요. 나는 알고 있다. 이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지성이 농축되어 있는지를. 이 아이는 책을 읽으며 예쁜 말의 가치를 알게 되었고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지도 깨닫게 되었으며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두 이해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행복하게 책을 읽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행복하게 자기 삶을 개척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들려주는 예쁜 말을 치열하게 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예쁜 말을 통해 아이는 다시 태어나며 다시 태어난 그 세상에서 사람과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안목과 통찰력을 갖게 되고 모든 선순환을 통해서 세상의 좋은 것들을 품에 담게 된다. 그 가치를 내가 알고 있어서 무려 3년 전부터 사색하며 이 책을 쓰기 시작했고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세상의 선물처럼 전할 수 있었다. 물론 책의 완성은 오로지 아이와 부모님께 달려있다. 아이의 말에 이렇게 답한 부모님의 한마디를 보라. 아들, 나도 그중 한 명이야. 우리 같이 필사할까? 아, 그냥 보기만 해도 정말 행복하다. 만약 1시간 후에 내가 죽는다면? 만약 여러분이 당장 1시간 후에 죽는다면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실 생각인가요? 그리고 무엇을 하지 못하고 산 걸
가장 후회하실 것 같으세요? 아이의 단점을 이렇게 생각하면 장점으로 바꿀 수 있어서 예쁘게 말할 수 있습니다. 1. 행동이 느린 아이. 생각한 다음에 움직이는 아이. 2. 불만이 많은 아이. 자신이 원하는 걸 찾는 아이. 3. 시작이 느린 아이. 준비를 철저히 하는 아이. 4. 말꼬리를 잡는 아이. 생각을 연결할 줄 아는 아이. 5. 식사를 너무 오랫동안 하는 아이. 차분한 여유를 좋아하는 아이. 6. 대답이 느린 아이. 더 좋은 답을 찾는 아이. 7. 말을 잘 안 듣는 아이. 자기 생각이 분명한 아이. 8. 산만한 아이. 동시에 다양한 곳에 시선을 줄 수 있는 아이. 9. 생각이 이상한 아이. 생각이 특별한 아이. 10. 성격이 급한 아이. 열정이 뜨거운 아이. 11. 하나에 집중을 못하는 아이. 관심사가 많아 알고 싶은 게 많은 아이. 12. 예민한 아이. 감각이 특별하게 발달한 아이. 13. 이해력이 부족한 아이. 자기만의 방법을 찾는 아이. 14. 참을성이 없는 아이. 당장 하고 싶은 게 많은 아이. 15. 책을 읽지 않는 아이. 부모와 세상을 읽고 있는 아이. 단점은 냉정하게 단점으로 보고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아이의 단점은 얼마든지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쁜 한마디 말은 부모의 역량이 만드는 지성의 예술이라고 말할 수 있죠.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 저는 글을 정말 느리게 쓰는 아이였습니다. 지금은 책을 90권이나 쓴 작가이지만 당시에는 이런 현실을 꿈도 꾸지 못했죠. 다른 친구들은 빠르게 글을 써서 완성을 했는데 저는 참 그게 어려웠습니다. 학교에서 혼나기도 많이 혼났죠. 그러다 하루는 할머니 댁에서 숙제로 내준 독후감을 쓰고 있었는데 여전히 책상 앞에 앉아서 한 줄도 쓰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었죠. 그날 할머니와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돌아보면 할머니의 예쁜 한마디 말이 만든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종원이 글쓰기 숙제하니? 네, 그런데 너무 느리게 써서 고민이에요. 어쩌죠? 아직 시작도 하지 못했는데. 할머니가 볼 때 종원이는 느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생각이 깊어서 꺼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야. 느린 게 아니라 깊은 거라서 할머니는 종원이가 쓴 글을 늘 기대하며 읽게 되던데. 그날 할머니의 예쁜 한마디 말을 들은 이후 저는 제 글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추가로 매일 일기를 즐겁게 쓰면서 글쓰기 재능을 발견해서 다양한 대회에 나가 상을 받기도 했죠. 모두가 내 아이에게 너는 왜 그렇게 산만한 거니? 책상에 10분 이상 앉아있질 못하니? 라며 단점을 지적할 수 있지만 부모인 나는 내 아이에게 10분이나 책상에 앉아있을 수 있구나. 앞으로 점점 더 나아질 네가 기대돼. 라고 칭찬하며 단점을 장점으로 바꿀 수 있어 예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의 단점에서 장점을 보면 잘 자란 아이가 되지만 늘 단점만 바라보게 되면 부족한 아이가 됩니다. 아이는 부모가 바라보는 대로 만들어집니다. 나에게 들려주는 예쁜 말, 김종원 작가. 김종원 작가.
육아, 육아맘, 자녀 교육, 부모 교육, 책 육아, 자존감, 초등학생, 유아, 홈스쿨링, 그림책, 동화책, 나에게 들려주는 예쁜 말. 아들과 엄마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의 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나에게 들려주는 예쁜 말. 우리의 하루에는 울고 웃고 화내는 모습이 모두 담겨 있어요. Our day contains all the way we cry, laugh and get angry. 아이를 위한 하루 한 줄 인문학 개정판. 인생을 살며 저절로 이루어지거나 한 방에 해결되는 일은 없다. 내가 시작하고 내가 끝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그것을 나의 것이라고 부를 수 있다.